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이거 저작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작권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그냥 주식 하면서 이제 제가 좀 고를 때, 주식을 고를 때 보는 거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는 틀릴 수 있어요. 분명히 제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염려해 주시고. 레지 형님도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 제가 아는 거 한해서 이제 정리만 해놓은 거기 때문에 뭐 주소 없을 수도 있어요. 아마 초보분들을 위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염려해 주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보고만 계셔주셔도 됩니다. 자, 재무제표는 뭔지 아시죠? 이게 뭐 실적 등을 이제 표시해주는 뭐 그런 겁니다. 표입니다, 표. 실적을 보여주는 표. 재무제표는 크게 이제 자산과 자본과 부채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 자본, 예를 들어서 제가 100원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내가 이 회사를 차리기에는 200원이 필요해. 그래서 부채로 100원을 더 끌어다 쓰는 거야. 그래서 내 자본이 100원이고 부채가 100원이고 그걸 자본과 부채를 합한 게 자산입니다. 자, 자신이 아니고 자산인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자산이 만약에 막 늘어나요. 막 늘어나. 매회 늘어나. 매해 늘어나는데 자본이 그대로고 부채만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산이 늘어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본도 늘어야 돼요. 자산이 늘어나면. 근데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거나 자본이 오히려 줄거나 그러면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계속 늘어난다고 자산이 계속 늘어나네 하고 좋은 게 아니고 자본도 늘어나야 된다. 부채는 감소하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지금 전제로 제가 100원 200원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앞으로 제가 설명을 할 때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자본과 부채와 자산. 이걸 100원 200원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쭉 나올 겁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이걸 전제로 이렇게 깔고 가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차렸는데 내가 차린 회사의 자본은 100원이고 부채도 100원이에요. 그리고 총 자산은 200원인 상태입니다. 처음에 볼 건 ROE라는 거예요. ROE가 뭐냐면 자본으로 버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이게 뭐냐? 제가 100원이 자본이죠. 지금 자산은 200원이고 부채가 100원입니다. 자본이 100원일 때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10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100원의 자본으로 10원의 수익이 난 거예요. 이걸 퍼센티지로 ROE가 10%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자본 100원으로 10원을 벌어서 ROE가 10%. 그러면 ROE가 높을수록 어떠냐? ROE가 높을수록 자본은 늘어나겠죠. 왜냐면 ROE가 10%니까 이제는 자본이 110원이 되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면. 그리고 ROE가 계속 10%가 된다. 그러면 자본이 110원에서 121원, 133원 이렇게 계속 늘어날 거예요, 자본이. 그래서 ROE가 높으면 일단은 좋아요. ROE가 높으면 일단은 좋아요. 왜냐면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복리로 늘어나잖아요. 이자가 계속 붙으니까 매출이 10%가 계속 10% 붙는다면 이게 계속 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ROE가 100%인 회사가 있다, 그렇게 쳤을 때 2년 차에는 자본이 200원이 돼요. 왜냐면 내가 100원으로 시작했는데 ROE가 100%야. 그러면 200원이 되겠죠. 그리고 3년 차에는 어떻게 했냐, 3년 차에는 200원에 100%이기 때문에 이때도 ROE가 100이면 바로 4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년 차에는 어떻게, 400원에 100%, 800원이 되는 거고, 5년 차에는 800원에 100%, 1600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리로 늘어난. 그래서 처음에는 그 간격이 별로 안 클 수도 있는데 계속 가면 갈수록 이게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프가 확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ROE가 일단 높으면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함정이 있죠. ROE가 높이 유지된다면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높은 ROE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아까와 같이 ROE가 100%가 계속 유지가 돼. 그러면 200원이 400원 되고 400원이 800원 되고 800원이 1600원 되는데, 이 얘기 즉슨 올해는 100원을 벌어야, 올해는 100원만 벌면 되지만 지금부터 2년 뒤에는 300원을 버는 상태가 돼야 되고, 지금부터 3년 뒤에는 700원을 버는 상태가 돼야 되고, 지금부터 4년 뒤에는 1500원을 번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0원만 투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ROE가 높을수록 좋으나 갑자기 ROE가 확 늘어난 경우가 있어요. 이런 ROE 같은 경우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 왜냐,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 갤럭시님이, 저희 방 시청자 갤럭시님이 항상 제 주식 보고 ROE가 너무 높다고 안 좋게 생각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100 지수 종목, 코스피 100 종목만 가지고 이제 주식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높은 ROE는 투자를 안 해요. 왜냐면 갑자기 확 늘어난단 말이에요. 갑자기 10%가 20% 되고 20%가 30% 되고 막 확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너지기도 쉽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건 이상하다, 의심스럽다, 항상 이러시더라고요. 코스피 100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ROE가 확 늘어나진 않아요. 대신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ROE가 확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ROE가 계속 유지만 계속 된다면 그러면 좋은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높으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 이상하다는 거, 그걸 생각해 두셔야 돼요. ROE가 너무 높다면.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예요. 왜냐면 여기까지는 자산을 불리는, 그러니까 자산이 불어나는 이제 수익에 대한 얘기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필요한, 주식을 고를 때 필요한 그런 정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시가총액이란 걸 알 건데, 시가총액을 이제 이해를 하면은 어떠냐면 주가 곱하기 주식 수예요. 시가총액이라는 건 주가 곱하기 주식 수인데, 이게 뭔 말이냐, 회사를 주식으로 평가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나는 100원에 내 자본금 100원 그리고 부채 100원에서 200원을 이제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 회사가 너무 잘 될 것 같으니까 500원 주고 살게,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막 어느 날 갑자기 손님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유명해진 거야 벌써. 그래서 계속 내 회사가 잘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너 거기
자본 100원, 부채 100원에 자산 200원이잖아. 내가 500원에 살게.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200원짜리 자산 회사지만 평가라든지 내 기술력이 너무 좋아서 이걸 500원으로 평가를 해주는 거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시가총액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또 전제가 들어가는데 뭐냐면,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 내가 내 자본금 100원 그리고 부채 100원, 그래서 총 200원의 자본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은 내 회사를 자산 200원짜리를 보지 않고 100원짜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지금 100원이에요. 어떤 현상이냐면 주가는 1원짜리예요. 그리고 주식수가 100개예요. 그리고 100명이 각각 한 주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100원인 회사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자본금 100원, 부채 100원, 자산 200원짜리 회사가 실제로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액은 시가총액 100원인 회사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걸 이제 이해를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PBR이 뭐냐면, PBR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PBR은 자본 대비해서 시가총액이에요. 자본 대비해서. 그래서 내 자본이 100원이잖아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100원이잖아요. 내가 자본이 100원이기 때문에 부채를 제외하고 자본을, 내 회사가 갑자기 망해버려. 회사가 갑자기 망해서 그럼 문 닫아야 돼. 문 닫을 때 내 회사를 다 정리하니까 얘가 100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100명, 한 주씩 갖고 있는 100명에게 1원씩 줄 수 있잖아요. 그 상태를 1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본전인 거야. 지금 당장 내 회사를 다 정리하고 주식 가진 사람들한테 한 주씩 주면 본전인 상태. 그게 PBR 1이에요. 그러면 PBR이 낮으면, PBR이 0. 몇 된다. 그러면 내가 이 회사를 정리를 하고 나눠줬을 때 그 사람들은 1. 얼마씩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거지. 이 회사 다 팔고 정리를 다 해도 이 회사의 가치가 지금 110원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PBR은 0. 몇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회사보다 가치가 지금 현재 시총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BPS라는 게 있는데, BPS가 뭐냐면 주가를 PBR로 나눈 값인데,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주가가 뭐 70원이에요. 70원. 70원인데 0.7원인데 이 회사를 다 정리하니까 100원이잖아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나눠줬을 때 0.3원이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BPS는 주가를 PBR로 나눈 값인데, 결국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아무 기업이나 들어가 볼게요. 방금 전에 들어갔던 아무 기업. 자, 저는 항상 이제 네이버 금융에서 하는 게, 왜냐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제 네이버 금융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요. 초보분들도 뭐 네이버 금융 이용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여기 왜냐면 다 나와 있거든요. 자, 이 회사 DIR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4,525원이에요. 그런데 BPS는 3,902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회사는 원래 3,902원짜리예요. 지금 현재 이 회사가 다 망해. 이 회사가 문을 닫아. 이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1인당 한 주당 3,902원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600원씩 손해보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BPS보다 1.14배 높은 게 지금 4,525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BPS가 3,900원짜리니까 BPS가 3,900원짜리니까 4,502원이면 PBR이 1.14가 되는 거고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평가의 의미는 가치가 아니고 현재 그냥 문 닫으면 현재 문 닫았을 때 금액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은 안 나오죠. 단지 현재 당장 지금의 경우에 대비해서 BPS가 측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BPS가 3,902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PBR로 보면 1.14배 높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PBR이 1 이하이거나 BPS가 주가보다 낮다면은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 주가보다 높다면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 분이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의 주식하는 방법은 뭐냐면 간단해요. PBR 1 이하인 종목을 사서 PBR 1 이상에 판 거예요. 왜냐면 이 회사의 당장의 가치가 1 이하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의 가치는 돌아온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1 이하에서 사서 1 이상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워렌 버핏이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삼성전자는 나는 절대 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삼성전자는 PBR이 훨씬 높았거든요. 그러면서 샀던 게 포스코예요. 포스코를 2004년에 사서 2014년도에 팔았을 거야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보시면은 2004년도에 사서 좀 올랐다가 그 고점에서 팔지 못하고, 왜냐면 그때도 PBR이 저평가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못 팔고 기다리다 결국 물려가지고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그때보다 항상 낮으니까.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팔았지만 뭐 고점에서 팔지 못하고 진짜 많이 내려왔을 때 다시 판 거라서 수익은 봤다고는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하고는 안 맞죠.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도 오르고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 만약에 이때 PBR로 주식을 하지 않고 회사의 성장 가치성을 보고 회사에 주식 투자를 했다면 삼성전자를 샀겠죠. 근데 워렌 버핏은 자기는 삼성전자를 절대 안 산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PBR이 높았거든. 고평가돼 있었거든. 그래서 성장성을 중요시하는 지금 현재 시장하고는 맞지 않아요. 이 PBR 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그리고 PBR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회사를 정리했을 때 지금 당장 내가 이 회사에 기계가 뭐 50원짜리 기계가 있어요. 신제품으로 넣어놨어. 그러면 현재 회사를 정리하면 이게 거의 40몇 원이 되잖아요. 뭐 중고가로 40원이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이 40원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이게 계속 40원이냐는 거죠. 이걸 바로 자신의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건데, 유형자산의 경우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차 사는 거랑 중고차 사는 거랑, 중고차가 5년 되고 10년 된 거 사는 거랑 다르잖아요. 지금 당장 정리했을 때 PBR이 1 이하인 거지, 이게 1년 되고 2년 됐을 때 PBR 1 이하라는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이 땅을 10원에 사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이 회사를 정리했을 때 이 부동산 같은 건 10원의 가치를 가지지만 이게 2년이 지났고 4년이 지났을 때 이 부동산의 가격이 100원이 되고 2000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PBR 당장 정리했을 때의 가치를 PBR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미래에 어떻게 된다? 이거는 안 나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장성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런 성장성을 중요한 시장에서는 PBR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온 이제 중요시 하는 게 뒤에 나옵니다. PER이 나오는 거예요. PER이 뭐냐면, PER 같은 경우는 1년 수익으로 몇 년이면 시가총액만큼 버냐 이거예요. 1년 수익으로. 그러니까 내가 100원의 자산을 가지고 10원을 벌어요. 그러면 10원씩 계속 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10원씩 계속 벌어.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100원이 되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퍼는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뭔지 알겠죠? 실제로 내가 순이익 다 떼고 세금 떼고 인건비 떼고 다 떼고 남은 순수한 수익, 그걸 단기 순이익으로 했을 때 단기 순이익에 퍼를 꽂고 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예요. 시가총액 뭐다? 평가받는, 주식으로 평가받는 금액, 그걸 시가총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시가총액을 달성하려면 몇 년이 걸리느냐, 지금 당장의 순이익으로 했을 때 이제 퍼가 그런 몇 년에 해당하는 이제 수치예요. 퍼가. 이건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이 뜻은 아니에요. 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퍼라는 게. 현재 퍼는 성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자, 단기 순이익이 아까 말했죠. 내가 100원짜리 회사인데 단기 순이익이 10원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10을 했을 때 시가총액이 100원인 거예요. 현재. 하지만 그럼 이 회사를 가지고 10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게 아니란 말이지. 왜냐면 내가 이 회사를 계속 키웠어. 그래서 계속 수익이 늘어나, 복리로. 그렇게 했을 때 10년이 걸릴 줄 알았지만 당장 내년에 100원을 벌어서 2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퍼가 높다는 건 그만큼 성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단기 순이익으로는 10년이 걸리지만 내년에는 1년이 걸리게끔 되는 게 시가총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퍼는 성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10년이 안 걸리는 거예요. 당장의 실적으로는 10년이 걸리는데 이게 내년 됐을 때 확 증가하는 바람에 1년 만에 달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퍼가 1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업종별로 퍼를 확인을 해가지고 적정 시가총액을 계산해야 돼요. 이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계속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체로 설명을 할게요. 삼지전자라는 회사고요. 자, 현재 그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IT 업종이에요. IT 업종. 자, 제약 업종 같은 경우는 적정 퍼를 15에서 25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진짜 높아요. 왜냐면 제약 업종 같은 경우는 신약을 개발했을 때
갑자기 어떤 기술을 개발했을 때 갑자기 그 회사의 가치가 엄청 뛰어버리거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별일 없다가 10조 가까이 기술 수출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늘었잖아요. 그럼 퍼가 갑자기 확 느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 25년 정도 만약에 퍼를 그냥 순수하게 계산하면 제약업종이 한 100원 벌었어요. 그래서 시가총이 지금 2,500원인 거예요. 25배 적용하면. 근데 2,500원이 적정한 게 왜냐면 내년에 갑자기 신기술을 개발해서 1년 만에 이 시가총액을 달성할 수 있거든. 지금 당장 25배지만 갑자기 기술을 개발해서 1년 만에 모든 걸 이뤄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엄청 고평가를 받아요. 항상 25배까지 고평가를 받아요. 왜냐면 한방에 엄청난 성장을 보이니까. 제약업종 같은 경우. 그 밑으로는 이제 IT 업종이 대략 10에서 20 정도의 펄을 받아요. IT 같은 경우도 갑자기 막 확 이렇게 보다는 제약업종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기술력만 있다면 어떤 기술을 가지게 된다면 모두 다 이 기술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IT 업종 같은 경우도 펄을 좀 높게 받아요. 10에서 20 정도.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는 펄을 좀 낮게 받는데 이유가 뭐냐면 원자재 같은 경우는 갑자기 확 늘거나 뭐 갑자기 이게 확 필요하거나 이러진 않거든. 그래서 보통 원자재 같은 경우 펄을 10 받잖아요. 그러면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항상 원자재 같은 경우는 펄을 좀 낮게 받아요. 대충 이 정도의 펄을 이제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면, 자, 삼시전자의 업체인데, 삼시전자의 같은 경우에 이제 3년 전에 적자 기업이었어요. 적자 기업이죠. 근데 1년 만에 갑자기 이거 또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일단 갑자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늘었어요. 작년에는 더 늘었어요. 물론 매출도 확 늘었죠. 이렇게 봤을 때 대충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무슨 기계를 판다든가 땅을 판다든가 주식을 판다든가 그런 부가이익도 포함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영업만으로 얻은 이익, 영업이익에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영업이익도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든지 당기순이익으로 계산하든지 뭐 그럴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00억을 벌어요. 대충. 왜냐면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을 계산해서 300억이라고 합시다. 자, 이 회사는 300억 정도를 벌어요. 300억 정도를 벌었을 때 순수하게 300억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1200억이에요. 자, 300억씩 벌었을 때 시가총액이 1200억이 되려면 몇 년이 걸려요? 4년이 걸리죠. 그래서 이 회사의 펀은 4점대가 되는 겁니다. 5.80은 정확하게 계산하면 5년이 걸리는 거예요. 거의 6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이 시가총액까지 가는 기간은 6년이에요. 이대로 벌었을 때. 자,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이것도 제가 산 종목인데 이걸 샀던 이유를 이제 설명하려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매출은 확 늘었죠.
올해도 확 늘 계획이고, 영업이익도 계속 늘고 있죠. 적자에서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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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흑자, 흑자, 흑자 하면서 영업이익도 계속 늘고, 당기순이익도 계속 늘고, 매출액도 늘었어요. 자, 작년 기준 작년에 100억을 벌었어요. 자, 100억을 벌었는데 이놈의 시가총액은 지금 2200억이에요 100억을 벌었는데 2200억. 그럼 몇 년이 걸립니까? 22년이 걸리겠죠. 100억으로 22년 100억씩 계속 벌면 22년이 되면 2200억이 되는 거니까 시가총액까지 가는데 22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퍼가 22.7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근데 올해 보세요. 올해 이 회사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367억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60억.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예측이에요. 예측. 이 회사를 예측했을 때 대충 367억에서 26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측한 실적 가지고 퍼를 계산해보면 대충 300억 정도로 보면 됩니다. 대충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하고 합했을 때 대충 300억 정도로 계산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 2200억이죠. 그러면 퍼는 7년이 걸리겠죠. 7년. 퍼는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나왔을 때 이대로만 나온다면 작년까지만 해도 퍼가 22였는데 올해가 되면 갑자기 퍼가 7이 되는 거예요. 7년밖에 안 걸려. 그러면 다음 년은 2018년도에는 3이 될 수도 있겠죠. 이대로만 간다면 시가총액이 이대로 유지되면 3이 될 수도 있겠죠. 그만큼 IT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퍼는 동종 업종 이제 IT 업종에서는 퍼를 보통 20배, 많으면 20배, 적으면 10배 이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퍼를 높게 쳐주는 거야. 고평가 시켜주는 거야. 왜냐면 이 회사는 워낙 성장 속도가 높으니까 고평가를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회사 삼지전자 같은 경우 300억이죠. 300억인데 300억 정도 번다 치고 지금 시가총액이 1200억이니까 퍼가 4배밖에 안 돼요. 제가 뭐랬어요? 보통 IT 업종 같은 경우에 퍼를 10배에서 최소 10배에서 15배 20배까지도 보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올해 끝나면 퍼가 4밖에 안 돼요. 성장성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이 회사는 최소 10배는 간다. 10년, 그러니까 퍼가 10까지는 간다. 그랬을 때 시가총액 3천억까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왜냐면 기본적으로 IT 업종은 퍼를 10배를 받기 때문에 최소 단위로 퍼를 10배 받기 때문에 최소 3천억은 간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2배로 뛸 확률이 있다. 그럼 내 주식 자체도 2배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죠. 뭐 결론을 얘기하자면 업종별로 적정 퍼라는 게 있어요. 퍼는 이 회사가 뭐 25년이 지금 당장에는 25년이 걸리지만 내년 되면 3배, 그 다음 년에 1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고평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성은 이 회사는 성장성이 갑자기 확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고평가를 시켜주는, 미리 고평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퍼를 가지고 이제
올해 실적을 예측해서 투자를 하는 게 제가 지금 뭐 투자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가총액만큼 벌기 위해서 단기 순이익으로 몇 년을 벌어야 되는가. 그래서 고평가라고 해도 펄가 아무리 높아도 뭐 적정 펄을 비교해서 그 펄에 맞추게끔 시가총액을 보면 적정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였거든요. 여기까지가 약간 이제 진짜 기본적인 주식할 때 재무제표 중에 진짜 기본적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유의할 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유의할 점 몇 가지. 일단 영업이익률의 함정이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업이익이란 거는 영업활동으로 얻은 수익이잖아요. 영업이익률이라는 건 그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력이 높은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수익이 높아져요. 왜냐면 이거를 원래는 200원짜리인데 내가 400원에 파는 거예요. 말을 잘해서. 그럼 200원이 남잖아요. 원래 200원짜리인데 말을 잘해서 400원에 팔았어. 그럼 200원 남기죠. 그러면 뭐 영업이익률이 100% 되는 거예요. 왜냐면 2배를 벌었으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갑자기 기술력이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아요.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10%라는 거는 뭐냐면 10%를 남겨먹는 거예요. 말 잘해서 10%를 남겨먹는 거예요. 근데 10%를 남겨먹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기술력이 높으면 이 회사밖에 못 만들어. 그럼 영업이익률은 증가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회사밖에 못 만드니까. 너도 나도 이 회사 제품을 사려고 하니까 이 회사밖에 못 만들고, 그럼 영업이익률은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ICT라는 업체 같은 경우도 이 회사밖에 못하는 게 있어요. 지금 OLED 시장에서 이 회사밖에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뭐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또다시 설명하게 되는 날이 오면은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1%까지 증가를 해도 모두 다 이 회사 제품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이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좋아요. 기술력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왜냐면 많이 남겨먹는 거니까, 말을 잘해가지고. 그런데 기술력이 낮은 기업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왜 이러냐면, 예를 들어 슈피겐 코리아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자,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예요. 핸드폰 케이스. 오케이. 핸드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엄청 좋았어요. 말도 안 돼. 뭐 400억 보시오. 400억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영업이익률 보세요. 33%. 엄청 남겨먹어요. 33%. 그러니까 이 회사 400억 이상 모으니까 주가도 미친듯이 올랐었어요. 미친듯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는 점점 하향세를 타게 됩니다. 2015년부터. 왜일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33%로 나와요.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데 영업이익률이 33% 나와요. 이만큼 남겨 먹어요. 이만큼 남겨요. 33%는 남겨 먹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휴대폰 케이스 만들어서 파는데 33%나 먹어? 나도 그러면 휴대폰 케이스 만들어야지. 나도 휴대폰 케이스 만들어야지. 왜냐면 휴대폰 케이스 만드는 것 자체가 워낙 기술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너도 나도 저거 잘 된다, 그럼 나도 저거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너도 나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너도 나도 따라하게 되고. 애플 케이스라서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 있는 케이스 업체도 있는데 이름 없는 케이스 회사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 케이스 만드는 작업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케이스 만드는 것 자체는 안 어려워요. 근데 이 회사가 처음에 영업이익률이 33% 나왔잖아요. 너도 나도 이 시장이 뛰어든단 말이지. 그 회사가 작든 크든. 그러면 아무리 이 회사가 400억씩 벌어가지고 실적이 좋게 나왔다 해도 여러 경쟁사들이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이 독점할 수 있는 기술력은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케이스 회사에서 얘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와도 우리 케이스 엄청 많잖아요. 너도 나도 케이스를 파니까. 그래서 기술력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거. 예. 질문.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높아도 낮아질 걸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실적으로 곧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숲비계는 주가가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싼 이유가 그거라고요. 주가 같은 경우는 항상 선행을 해요. 항상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싸잖아요. 왜냐면 싸질 거라서 싼 거예요. 싸질 거라서. 이때는 400억짜리인데 지금은 그래요? 300억짜리잖아요. 당기순이익이 계속 줄잖아. 이게 스마트폰이 확 인기를 끌면서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거기에 맞는 뭐 부품이라든지 뭐 케이스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게 막 팔리다가 이제 스마트폰도 어느 정도 하향세잖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나 액세서리는 만들면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케이스 하나 남는데 100원짜리 파는데 33원이 남아. 한 개 파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뛰어나고 그러면 33원만 남겨서는 안 되는 거야. 100원짜리를 팔아가지고 33원이 남는데 얘네들도 자꾸 나타나. 경쟁업체가. 그러면 29원 남기고 24원 남기고 21원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계속 줄은 이유는 경쟁업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 자기가 만약에 독점하고 있어. 이 케이스 만드는 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어. 아무도 케이스 만들 줄 몰라. 나만 케이스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영업이익률은 이렇게 줄지가 않죠. 얘밖에 못 만들면. 이게 어디서 나오냐? SK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계속 영업이익이 줄었어요. 2016년도 가면서. 왜냐면 이 중국에서 너무 많이 만드니까 너무 경쟁업체가 많아졌어. D램이 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영업이익률 줄이면서, 그러니까 100원짜리 팔아서 29원 남기던 걸 100원짜리 팔아서 28원을 남기고 100원짜리 팔아서 29원을 남긴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남기니까 이게 뭐냐면 각각 업체들이 다 이렇게 남겨. 이걸 뭐라고 하냐?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모든 뭐 중국에서도 D램을 만들고 뭐 어디서도 D램을 만들고 다 D램을 만드니까 어쩔 수 없이 영업이익률이 계속 주는 거야. 왜냐면 경쟁을 해야 되니까. 경쟁하는 게 계속 줄었어. 그래서 결국은 뭐냐? 다른 회사가 망했어요. 왜냐면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이 19% 갖고는 견디지 못한 거야. 그래서 경쟁사가 다 망하니까 SK 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45%가 되는 겁니다. 올해. 이게 차트로 설명이 돼요. 제가 재무제표를 얘기하고 있죠. 차트로 설명이 돼요. SK 하이닉스 주가는 계속 떨어졌어요. 왜냐면 경쟁업체가 너무 많아져서. 왜냐면 이게 수익을 많이 남겼으니까 너무 많아져서 경쟁업체들이 너무 많이 생겼거든. 그래서 내가 1원을 남기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싸게 팔겠다는 거지. 계속.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줄이면서 계속 싸게 팔았어요. 계속 싸게 팔어. 계속 싸게 팔다가 결국은 돈 없는 애들이 다 공장을 문 닫은 거예요. 왜냐면 이 업종 같은 경우는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해요. 근데 이때는 워낙 많이 남기니 30%까지 남기니까 너도 나도 여기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체끼리 치킨 게임을 계속 한 거야. 계속 D램 가격은 싸지고 계속 싸지다가 어떻게 됐죠? 다른 업체 다 문 닫았어요. 결국. 그리고 SK 하이닉스 거의 독점을 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뛰는 거지. 왜냐면 다 망했으니까. 여기다 다시 영업이익률이 늘어났다고 D램 시장이 뛰어든다?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은 힘든 거예요. 얘네들 따라잡기가.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기술력이 있으니까 영업이익률이 떨어져도 결국 이 투자 비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독점을 하고 있어서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확 뛰어요. 이게 주가로 나타나요.
결론은 기술력이 낮아서 누구나 케이스 만드는데 공장이 큰 공장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술력 가지고 영업이익을 크게 낸다면 이게 계속 상승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야 된다고. 당장의 수익은 몇백억씩 내도 이 회사가 계속 꾸준히 몇백억씩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그건 주가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다고 해서 좋아할 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ROE도 마찬가지예요. ROE가 뭐라고 했죠? 자본을 버는 금액이잖아요. 갑자기 얘가 ROE가 막 20, 30 막 이렇게 올라가요. 26%까지. 그러니까 자본 대비해서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너도 나도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ROE가 점점 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싸게 팔아야 되니까. 싸게 파다 사람들 다 망하고, 그리고 기술력이 확 필요하니까 갑자기 ROE가 확 늘어나죠. 그렇다고 이 회사가 SK하이닉스 안 좋은 회사인가? 그건 아니죠. 왜냐면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독점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높으니까. 전 1004가 좋은데 1004번 하면 안 되나요? 여튼 그래서 ROE나 영업이익률이나 이 회사의 기술력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 높으면 당연히 좋지. ROE랑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당연히 좋은데 이 회사의 기술력까지 확인하고 ROE가 높구나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갤럭시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높은 ROE는 투자 안 한다는 게, 이게 이익이 너무 많이 남는 걸 모든 사람이 알면은 너도 나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지. 저는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성, 항상 성장성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점이 상장 주식의 함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막 상장되는 회사의 경우에 재물을 보면 무조건 좋아요. 상장하는 뭐야, 1시간이 벌써 지났어? 예, 미르님 가십시오. 마무리 해야겠다. 벌써 1시간이 지나. 아니, 나 이거 끝내야지. 이거 유튜브에 올릴 영상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유튜브에 들으세요. 예. 상장하는 주식의 함정이란 뭐냐면, 상장하는 주식들은 항상 재무가 좋아요. 아까 뭐였지? 데이터 솔루션. 그죠? 데이터 솔루션이 뭐냐면 상장한 지 3일 됐어요. 자, 3일 됐어요. 이 회사가 상장하기 위해서 조건이 뭐냐면, 보통 상장하는 조건 같은 경우는 진짜 회사가 튼실할 경우, 그리고 이 회사의 기술력이 좋을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하는 방법은 진짜 이 회사가 튼실해, 매출도 계속 꾸준히 늘고 실적도 좋고 이러면 상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당장 실적은 안 좋은데 이 회사의 기술력이 너무 좋아. 그럼 그 기술력을 믿고 상장을 시켜줘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너무 좋아서는 아니고 안정적인 재물을 가지고 상장을 하는 경우예요. 자, 이 회사가 상장하기 위해서 엄청 안정적인 재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작년에 영업이익 39억, 당기순이익 31억이 나왔어요. 와, 갑자기 너무 재무가 좋죠. 그러면 너도 나도 이게 상장하는데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재무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상장을 통과시켜줘요. 그래서 이 회사가 상장을 했어요. 3일 전에. 3일 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자,
그런데 말이죠. 얘네들이 보통 보면 영업이 그러니까 상장하기 위해서 재물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업체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갑자기 당기순이익이 확 늘었는데 2017년도에는 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당기순이익을 확 늘리는 방법은 뭐냐면 악성 재고라든지 AS 물량 등을 처리를 안 하면 돼요. 당기순이익을 확 늘리는 방법은. 그래서 상장하기 위해서 재물을 조작하기 위해서 당장 AS 제품들 악성 재고들 처리를 안 해요. 그러다가 다음 연도에 상장하고 나고 나서 이걸 처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항상 재무제표에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막 상장을 하잖아요. 상장을 하게 되면 보통 기간하고 외에는 거의 다 팔아요. 상장하고 나면 엄청나게 팔았죠. 왜 파냐면 상장하고 나서는 얘네들 외인하고 기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익이에요. 평단가가 무조건 상장하는 주식보다 낮아요. 주식 가격보다 무조건 낮아요. 그래서 평단가가 무조건 낮기 때문에 상장하면 무조건 3%에서 10%, 100%까지 수익이 나 있어 벌써. 그 얘네들은 그런 확정 수익을 내기 때문에 무조건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상장하는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기만의 독특한 뭐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뭐 자기만의 주식 매매 방법이 있지 않은 한은 안 건드는 게 좋아요. 막 상장하는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도 미리 좋게 만들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기간 외인들은 확정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무조건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안 건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물론 뭐 사람마다 다 매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확고한 자기만의 매매 방법이 있다면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강의 자체가 초보분들을 위한 설명이기 때문에 막 상장하는 주식은 안 건드리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네요. 이제 마지막인데 거의 마지막 장인데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설명이 되게 긴데 이거 자회사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삼지전자를 예를 들게요. 왜냐면 삼지전자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자, 삼지전자가 작년에 300억을 벌었어요. 300억을. 근데 지금 MK전자로 할게요. MK전자. 자, MK전자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1년에 거의 1000억을 벌어요. 이 회사가 1000억을 벌어. 근데 시가총액은 2200억이에요. 이 회사를 2년만 갖고 있으면 시가총액만큼 벌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완전 저평가죠. 이럴 때 하나 의심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니 말도 안 돼. 왜 1000억을 버는데 1000억을 버는데 왜 시가총액이 2000억이냐 말이지. 2년만 있으면 시가총액을 본단 말이지. 왜 그러냐. 이거 이제 재무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지수서가 아니잖아요. 확인해 봅시다. 자, 실적을 보면 여기 보시면 별도와 연결이 있어요. 별도와 연결.
벨트와 연결이 있어요. 뭐냐면 연결 기준으로 검색해 볼게요. 자, 영업이익 1000억, 당기순이익 745억 나오죠. 근데 이걸 개별로 바꿔볼게요. 영업이익 60억에 당기순이익 30억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연결 실적은 자기 자회사 포함이에요. 근데 개별 실적은 순수하게 이 회사가 버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MK전자라는 회사는 이 MK전자 자체만으로는 2016년도에 64억과 당기순이익 32억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돈을 이렇게 벌어줬어요? 누가 1000억을 벌어줬어요? 자회사가 벌어다 줬습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전자 공시 들어가셔서 전체 거래소 공시 전체 선택 검색해도 되고요. 보통 이게 감사 보고서는 거의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연결 감사 재무로 볼게요. 연결 감사 재무로 보면 저 밑에 저 밑에 종속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종속기업. 연결 대상 종속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서도 한국토지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몇 프로 가지고 있다? 소유를 90%씩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회사는 얘 거예요. 한국토지신탁 자체가 얘 거예요. 얘 거. MK전자 거. 그래서 한국토지신탁의 실적이 얘한테 나오는 거예요. 이 한국토지신탁의 실적이 보시면 1140억에 859억이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방금 NK전자에서 보여지는 실적하고 거의 흡사해요. 뭐야? 한국토지신탁의 실적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자체는 60억 밖에 못 버는데 자회사가 돈을 다 벌어다 준 거예요. 삼지전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연결 실적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는 이 회사보다는 그 회사를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삼지전자 같은 경우도 자회사가 돈을 다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이 회사 자체로만 보면 28억밖에 못 벌었어요. 작년에 당기순이익 8억에. 그런데 자회사가 돈을 벌어다 줘서 검색을 해보면 야, 안 움직이냐 검색 왜 이래? 검색을 해보면 자회사가 300억가량 벌어준 거예요.
이놈의 자회사가 어디냐? 이것도 전자공시 가서 감사보고서 확인해보면 나옵니다. 연결회사라고 나와서 SMT의 지분을 50 갖고 있고 홍콩 업체의 지분을 100% 갖고 있어요. 이 자회사의 실적을 가지고 와서 이제 삼지전자의 실적이 300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치로만 보면 65밖에 안 되지만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재평가를 받기가 조금 어려워요. 시장에서는 자회사의 실적을 그렇게 높이 쳐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시선은 저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언젠가는 이 꾸준한 실적이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면, 자회사의 실적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 회사의 시총도 계속 올라갈 거다, 주가도 계속 상승을 할 거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아직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저평가지만 자회사의 실적을 그렇게 쳐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에 유념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 실적하고 별도 실적을 항상 같이 확인해야 돼요. 그냥 이거 왜 이렇게 저평가지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 저평가네? 이상한데? 라고 확인해보면 자회사의 실적이 많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상한 당기순이익이란 게 있는데, 뭐냐면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 줄었는데 당기순이익이 갑자기 늘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어떤 거냐면, 확인해보면 일시적인 자금 이탈로 영업이익하고 매출이 늘어났는데도 당기순이익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악성 재고라든지 AS를 한꺼번에 다 처리했어. 이거 돈 줘야 될 거 다 줬어.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갑자기 낮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에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었으면 다시 복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당기순이익만 늘어. 이건 뭐냐면 뭔가 하나 팔았거나 혹은 그 사람들이 다 정리해고 해가지고 월급을 줄였거나, 기계를 팔아서, 그러니까 기계가 너무 놀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기계를 다 팔아가지고 사용하는 기계만 놔두고 다 팔아서 그걸로 돈을 챙긴 거. 그럴 경우 갑자기 당기순이익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회사 당기순이익이 높아졌네 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왜 높아졌지를 알면은 이 회사가 사람도 줄이고 기계도 줄이면서 다 팔았구나, 정리해고 했구나, 이런 걸 확인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얼마 전에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종목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약간 이상한 거는 항상 확인하고 들어가야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다는 거죠. 주의할 거랑 꼭 봐야 되는 거, per PBR, 그 다음에 ROE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몰랐는데 영업이익률하고 비슷한 의미더라고요. 갤럭시 형님이 말씀하셨던 게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재무제표, 초보분들에게 필요한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